안녕하세요. 정겨운 작업실의 정겨운입니다. 오늘은 제가 타지로 시집을 오고 나서 유일한 여자 동친인 언니의 생일을 맞이해서 직접 생일 선물을 만들어 주려고 영상을 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옷이 아니라 가방을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장인이라 평일에는 원단을 사러 나가질 못해서 지난 토요일에 원래 동대문을 가서 직접 원단도 사고 필요한 부자재들을 구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늦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급하게 인터넷으로 원단이랑 부자재들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가방 겉에는 블랙 캔버스 원단과 블랙 가죽 원단을 사용하고 안쪽으로는 블랙 체크 원단을 사용해서 가방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냥 가방만 만들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직접 참장식도 만들어서 달아주려고 또 다른 사이트에서 펜던트와 참장식 부자재들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가방이 블랙이라 가방에 들어갈 부자재들을 실버 계열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펜던트 파는 사이트에서는 실버 베이스로 된 펜던트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골드 베이스의 펜던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골드와 실버가 합쳐진 좀 아쉬운 그런 가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가방을 만들러 본격적으로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패턴은 사진과 같이 만들어졌어요. 먼저 겉감 패턴을 대고 캔버스 원단부터 재단해 줄게요. 가방 입구 조임끈과 크로스용 긴 스트랩은 패턴 없이 사진에 있는 길이대로 직사각형으로 잘라줬어요. 크로스용 스트랩을 탈부착할 수 있는 고리와 참장식을 달 수 있는 고리도 사진과 같이 직사각형으로 잘라줬습니다. 실제로 사용될 길이는 7cm보다 짧지만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길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잘라내줄 거예요. 다음으로 가죽 원단을 재단해 주겠습니다. 가죽은 인조 가죽을 사용했는데 아기들 장난감에 써도 괜찮은 무독성 에코 원단이라고 해요. 제일 먼저 가방 밑판 형태를 잡아줄 파이핑감을 패턴 없이 3cm 폭으로 바이어스로 그려줬습니다. 바이어스란 원단의 45도 각도 방향을 말하는데요. 원단이 잘 늘어나서 유연하고 부드럽게 꺾일 수 있는 방향이랍니다. 나머지 겉감 가죽 부분과 밑판 부분을 패턴을 대고 그려준 뒤 재단해 주겠습니다. 저 삼각형은 조임끈 마감 부분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막상 작업을 하다 보니 생각처럼 잘 안 돼서 나중에 네모난 모양으로 바꿔줬어요. 다음으로 안감 원단을 재단해 주겠습니다. 패턴에서 속주머니 들어갈 부분에 내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주고 잊지 말고 초크펜으로 위치 표시를 꼭 해줘야 해요. 나머지 속주머니감과 밑판 원형 패턴도 재단해 줄게요. 속주머니감은 그대로 하면 너무 얇아서 힘이 없으므로 패턴과 같은 크기의 접착심지도 하나 잘라줄게요. 재단이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봉제를 시작해 볼게요. 방금 재단해 놓은 속주머니감 안쪽에 접착심지의 거친 쪽 면을 맞대고 다리미로 스팀을 째서 꾹꾹 눌러 붙여줄게요. 주머니감을 안쪽이 보이게 반을 접어서 창구멍을 빼고 봉제해줍니다. 뒤집었을 때 모서리가 투박해지지 않도록 각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내주고 창구멍으로 주머니감을 뒤집어줍니다. 다리미로 한번 눌러주고 왔어요. 창구멍이 있는 반대쪽이 주머니 윗부분이 될 건데 두 겹이 벌어지지 않도록 위쪽에서 모양 스티치로 한번 눌러줄게요. 이렇게 주머니감을 다 완성했으면 안감에서 표시해둔 주머니 위치에 주머니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안감 양 끝을 겉과 겉을 대고 안쪽에서 봉제해줍니다. 시접은 가름솔로 다려줬고요. 이제 안감 원형 밑판을 연결해줄 차례예요. 패턴에서와 재단할 때 표시해줬던 4분의 1 지점 너치를 잘 맞춰서
집게로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울거나 찝히는 부분이 없도록 조심스럽고 예쁘게 합봉을 해줍니다. 늘 직선과 곡선을 같이 잡고 봉제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나중에 겉감과 안감을 합봉 후 뒤집어줄 창구멍을 꼭 남겨두고 봉제해야 해요. 자세한 이유는 뒤쪽에서 다시 다뤄드릴게요. 이제 겉감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원단과 가죽 원단의 겉과 겉을 대고 봉제해줍니다. 시접이 아래 가죽 쪽으로 향하도록 몰아주고 겉에서 상침해서 깔끔하게 눌러주겠습니다. 똑같은 판을 2개 만들어준 다음 양쪽 옆선을 겉과 겉을 대고 봉제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조임끈이 들어갈 구멍은 남겨두고 봉제해줘야 해요. 시접은 가름솔로 다려주고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하나씩 오버로크를 쳐줍니다. 이제 밑판을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이게 가죽 원단이 좀 얇고 힘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실을 뒤적뒤적 하다가 EVA 스펀지를 넣어주기로 급 결정을 했어요. 안감 원단으로 원형 밑판 패턴을 한 장 더 재단해주고 스펀지를 가방 밑판 완성 사이즈보다 살짝 작게 잘라서 가죽 원단과 안감 원단 사이에 넣어줄 거예요. 가죽 원단과 안감 원단을 같이 잡고 완성선보다 바깥쪽으로 봉제해서 2장을 고정시켜줍니다. 이때 EVA 스펀지가 들어갈 창구멍을 한쪽에 남겨줘야 해요. 밑판을 잠시 옆에 두고 이제 밑판에 들어갈 파이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통은 완성되어 있는 파이핑을 사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똑같은 원단의 파이핑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 줬습니다. 바이어스로 재단해 놓은 파이핑감에 파이핑 줄을 넣고 봉제해 줍니다. 이때 파이핑 줄에 너무 바짝 가까이 봉제하시면 나중에 가방에 달았을 때 자칫하면 봉제선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떨어져서 봉제해 주시고 바짝 가까이 봉제하는 건 가방 몸판과 연결할 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이핑감에 줄을 넣어서 고정시킨다 정도의 느낌만 내주도록 할게요. 이제 원형 밑판에 파이핑을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아까 원형 밑판에 남겨놓았던 창구멍 부분을 막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밑판에 파이핑을 봉제해 줄게요. 이때도 역시나 파이핑에 너무 바짝 봉제하지 말고 고정시켜준다의 느낌으로 완성선에서 살짝 떨어져서 봉제해 줄게요. 이제 파이핑이 달린 밑판과 몸판을 연결시켜 줄 차례입니다. 안감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4분의 1 지점 너치를 잘 맞춰서 집게로 고정시켜주고 역시나 창구멍을 막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봉제해 줄게요. 이제 이때 파이핑 줄 가까이 바짝 봉제해 주면 됩니다. 창구멍 부분으로 EVA 스펀지를 잘 넣어 펼쳐주고 창구멍을 막아줄게요. 지저분하게 남은 파이핑은 잘라내줍니다. 이제 스트랩을 탈부착할 수 있는 고리와 참장식을 달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재단해 놓은 조각을 4등분해서 올이 풀리지 않게 안쪽으로 접어주고 양쪽을 봉제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가방 옆면에 조임끈이 나오는 한쪽 부분에 참장식이 달릴 고리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어서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반대쪽도 조임끈 입구를 한번 상침해서 시접을 눌러줄게요. 참장식 고리는 올이 풀리지 않도록 끝을 오버로크 쳐줍니다. 이제 드디어 안감과 겉감을 합봉할 시간입니다.
먼저 겉감 위쪽을 안쪽으로 4cm 폭으로 접어서 다려줄게요. 겉감과 안감을 모두 뒤집어서 안감을 겉감 안에 넣어주고 시접을 맞춰 합봉해줍니다. 이때 탈부착 스트랩이 달릴 고리도 양 옆 부분에 같이 물려서 박아주세요. 처음에 안감 만들 때 남겨뒀던 창구멍이 이제 쓸 차례입니다. 이 창구멍으로 겉감과 안감을 전부 다 넣어서 뒤집어 줄게요. 잘 뒤집었으면 창구멍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가방 밑판 쪽에서 겉감과 안감의 시접을 같이 잡고 고정시켜 줄 거예요. 양쪽으로 두 군데에서 고정시켜 줄게요. 가방에서 물건을 넣고 꺼낼 때마다 안감이 딸려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쪽에서 고정시켜 주는 거랍니다. 그 다음 손바느질로 창구멍을 막아줄게요. 이제 조임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트랩 고리, 참장식 고리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단해 놓은 조각을 안쪽으로 접어 4등분해서 다리미로 한번 눌러준 뒤 봉제해 줍니다. 조임끈을 만들어 놨으면 가방 몸판에서 조임끈이 들어갈 터널을 만들어 줄 거예요. 처음에 패턴에서 계획했던 건 1.5cm의 터널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두꺼운 캔버스 원단을 4등분한 끈이 2개가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기에 1.5cm는 너무 좁은 터널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던 터널을 뜯고 조금 더 넓혀서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양쪽으로 한 바퀴씩 조임끈을 넣어줄게요. 조임끈 마감은 가죽 원단을 사각형으로 잘라서 달아줬습니다. 원래 디자인 의도는 삼각형이었지만 원단도 미끄럽고 스트랩도 두꺼워서 잘 안 되더라고요. 드디어 마지막 단계로 탈부착 크로스 스트랩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크로스 스트랩 또한 접고 4등분 해주는데 위아래 양 끝에 시접 1cm씩을 안쪽으로 접어서 마감해 줄게요. 그 다음 양 옆을 튼튼하게 봉제해 줍니다. 스트랩 한쪽 끝에 탈부착 연결고리를 달아줍니다. 스트랩 반대쪽 끝에 길이 조절 고리를 통과시킨 후 탈부착 연결고리도 통과시켜주고 다시 길이 조절 고리 가운데로 넣어서 마감해줍니다.
원래 핸드메이드 라벨을 속주머니 옆에 달아주려고 했었는데 깜빡하는 바람에 주머니 위에다가 거꾸로 달아줬습니다. 가방은 완성이 됐고 참장식을 후딱 만들어 줄게요. 펜던트는 언니의 이니셜을 따서 YH와 언니 신랑의 별명이 베어라서 곰 캐릭터도 하나, 언니네가 키우는 강아지가 슈나우저라서 슈나우저 펜던트도 하나, 빨간 꽃은 그냥 예뻐서 준비했고요. 그 외에 체인, 오링, 탈부착 고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참장식 만들기는 빠르게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장비가 없어서 옆방에서 금속공예하는 남편의 장비를 잠깐 빌려왔어요. 가방에 달아주면 진짜 끝! 완성했습니다. 금방 쉽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중간에 바늘도 갑자기 부러지고 미실도 다 떨어져 버리는 불상사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완성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아쉬운 부분은 요 조임 스트랩의 이 끝부분이 좀 급하게 갑자기 마감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좀 깔끔하게 되지 못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이 조임 스트랩도 다른 뭐 가죽끈이나 단단하지만 힘이 좀 없는 그런 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이렇게 많이 살아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뻗치더라고요. 그리고 조임끈이 들어가는 이 터널 부분을 양쪽으로 끈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폭을 넓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을 생각해서 높이도 전체적으로 좀 더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로 이렇게 참장식까지 커스텀으로 만들어줬더니 훨씬 더 완성도 있어 보이고 이게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예쁘죠? 그리고 이게 정면인데 참이 좀 이렇게 막상 가방을 매면은 옆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차라리 여기를 스트랩 넣는 이 터널 부분을 절개를 해서 이 사이에 요 한 3분의 2 지점? 요 정도 부분에다가 차라리 이 조임끈 고리를 여기에 같이 물리도록 넣으면은 더 참이 예쁘게 보이는 위치가 될 것 같아요. 아쉬운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드는 가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선물을 빨리 포장하고 빨리 배달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정겨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언박싱! 언박싱! 몰라요. 김미가 좋아하는 거네. 핸드메이드예요. 와, 진짜? 저번에 만든 거야? 야, 얘가 다 대단하다. 핸드메이드 사서 만든 거예요. 이거 윤희, 경준이, 쭈니. 와, 유미가 좋아하는 거다. 야, 잘 만들었다. 그게? 근데 이거 복조리게 가방 많이 넣잖아. 난 지금 갖고 있는 거 얘 기억은 되게 좋아해? 아니야, 좋은 거 없어요. 아, 내 스타일이야. 체크야. 그래.